영화로 읽는 우리 사회. 저자 이황석. 그림책 출판사 베어캣. 영화 강철비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 영화 강철비에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은 배역인 리 선생이다. 배우 김명곤이 소화한 리 선생 캐릭터는 대사를 통해 매우 직선적인 방식으로 표현돼 있다. 리 선생은 연변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 당국의 주요 인물이다. 곽도훈이 분한 극 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곽철우가 정보를 주고받는 중국 당국의 주요 라인이 바로 리 선생이다. 비록 허구적 설정이지만 리 선생이 곽철우에게 주는 정보는 우리나라의 안보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우리 측 정보는 그를 통해 가공돼 그대로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곽철우가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리 선생에게 무호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읍소할 때, 그는 강한 어조로 잘 살면 교포, 못 살면 외국인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꾸짖으며, 이어서 자신은 중국인이고 중국 입장을 대변하며 중국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가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 리 선생은 특별하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한 더욱 그러한 마인드는 고착되고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근래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조선족 출신 중에 리 선생은 가장 엘리트적이고 이성적이며 냉철한 판단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딱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다. 영화 황해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연변인들, 신세계에서 코믹하지만 얘의 그 잔혹한 속성은 그대로인 연변 출신 킬러들, 차이나타운, 아수라에서의 국적불명 갱스터들 속에 섞여있던 악만 남은 것 같은 조선족 패거리들, 청년경찰에서의 흡혈귀와 다름없는 인신매매단, 범죄도시에서의 피도 눈물도 없는 마귀 같은 조폭들이 연상된다. 포악한 무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유형의 재현이 반복될수록 가난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선한 동포이자 광복군의 후손들은 중국 당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모국 이상의 조국으로 여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 바로 그런 정체성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리 선생이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일의 일상을 이해하는데 역지사지만큼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 과거 우리 스스로가 자조적인 말투로 재생산에 일조한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는 사실 미국 다국적 기업 소니 픽처스의 기획이 작동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 소니를 모기업으로 하는 소니 픽처스가 투자하고 제작한 일련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감초처럼 포악하고 추한 모습의 어글리 코리안들이 등장한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렇게 구축된 이미지는 90년대 여행 자유화 이후 보물 터지듯 외국으로 빠져나간 한국인들이 여행지에서 종종 매도당하는 일로 현실화되기도 했다. 한국 특유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괴리감 속에 여러 분야 속에서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던 것도 일정 정도는 사실이겠으나, 그런 미숙함이 추함을 넘어 포악한 기질로 매도된 것이 우리와 역사적으로 혹은 지정학적으로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기획이라면 얼마나 분하겠는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고 재생산된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혹은 우리 스스로 그것에 동의하면서 소외돼 왔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문화를 주도하고 촛불혁명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세계사회에 마음껏 발휘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학대적인 식민사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폄훼하고 스스로를 비아냥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제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포획됐던 반발했건 어쨌든 우리가 기획하지도 않은 적대적인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었던 과거의 사례다. 이처럼 재현의 문제에는 반드시 기획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획이 없는 재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종의 반성의 아이콘처럼 우리가 이미지가 형성된 독일의 경우도 예를 들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인권의식이 강한 국가로 재탄생한 독일의 경우도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서쪽은 이주 노동자였던 터키인들이, 동쪽은 월남 패망 후 받아들인 베트남인들이 영화나 TV 매체에서 갱스터나 마피아로 번번이 그려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지는 특정 집단에 의해 기획되기도 하지만 대중의 집단 무의식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결석을 지향하는 집단은 희생양을 요구한다. 너와 나의 화해를 위하여 그 혹은 그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방법처럼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으랴.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심축은 배타적 외부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마련이며 내부로부터 외부로 밀어낼 공포의 대상 혹은 미움의 대상이 그야말로 신압으로 만들어진다. 아마도 통일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슬며시 제3의 희생자를 이미 물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끔찍한 상상이다. 그건 마치 관동대 지진 후 일본의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기획된 조선인 학살과 닮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괴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진짜 괴물이 바로 우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따라서 영화의 완성도나 전체적인 맵시와 상관없이 리 선생의 대사를 가지고 어지간히 고민했을 연출진들의 고민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2018년 1월 23일 아시아 투데이 기고.